5년 9개월 만에 최악이다. 이자 낼 돈도 없어요. 이건 말입니다. 말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대출을 받았으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연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입니다. 8월입니다. 8월. 0.53%입니다. 0.53%는 없습니다. 근래에는. 0.53%로 가려고 그러면요. 2007년 12월에 가면 0.74%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게 0.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0.41%. 그것도 1월이 41%예요. 예. 그 이후에는요. 가장 높았었던 데가 2024년 2월이 0.51로 높았고요. 5월이 0.51로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지금 0.53이라는 수치는요. 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말입니다. 5년 9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8년 7월 11월을 보면 0.60이거든. 0.60. 0.60 이후에 최대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에 최대니까 5년 9개월 만에 지금 원화대출이 최악이라는 건가요? 원화대출이. 대출은 많은데 돈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원화대출 연체율로 잡거든요. 야, 충격입니다. 정부는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연체율을 보니까 0.78이었으니까 지금 0.53은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돈을 빌려놓고 원금도 못 갚는데 거기다가 이자도 못 갚는 게 지금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진짜 나쁘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을 보세요. 기업은 0.6입니다. 0.62 8월에. 기업의 원화대출이. 0.6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예, 2011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다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0.62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2004년 2월에 0.59였거든요. 5월에도 0.58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0.62. 기업들이 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가요? 기업들 중에 말입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0.05% 연체율이니까 나아요. 그러나 중소법인을 보세요. 중소법인은 0.84%입니다. 개인사업자는 0.70%입니다. 중소기업 전체 중소법인하고 개인사업자를 합치면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0.78%예요. 진짜 최악이죠. 지금 이 정도까지 최악인데 과연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당장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그분 참 이상한 분이에요. 지금 중소법인이 원리금도 제대로 못 내서 연체하는 게 0.84%로 역대급인데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솔직히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미쳤어요. 현장을 몰라요. 그냥 사상적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저는 자기 생각만 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천재만 뭐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데 개인사업자도 0.70이에요. 0.70. 굉장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거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잘못했다가 박살나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정도로 가면 지금 개인사업자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중견기업도 그렇고
줄줄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대출이 연체율이 이런데 가계대출은 그러면 좀 나아졌느냐?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가계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8월에 0.40%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에. 물론 지난 2월에 0.42%나 5월에 0.42%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기업보다는 좀 상황이 좋지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6월에 0.25%에 비하면 연체율이 굉장히 높죠. 물론 2013년 8월에 0.99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을 때 이때보다는 적기는 해요. 그러나 가계도 대출에서 이게 계층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계층별로 보면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26%지만 가계신용대출은 0.82%예요. 가계대출 전체가 0.40%라고 이야기하면 가계신용대출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요.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 중상층까지도 지금 가계대출에서는 내수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돈을 대출을 받았으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까지 못 갚으면 금융권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세요. 지금 금융권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를 보면 분기 말에 엄청납니다. 2023년 12월에 4조 1천억 원을 부실채권을 정리했잖아요. NPL이라고 부실채권 전문회사로 넘겼다는 뜻이에요. 3월에도 올 3월에도 4조 2천억 원. 올 6월에는 4조 4천억. 점점 늘어나죠. 이러면 여러분 금융권의 재정 건전성이 자꾸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분기 말에 보더라도 2020년 6월에 2조 8천억 원이 다예요. 가장 낮았을 때가 2022년 3월에 1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8월에 1조 4천억 원이에요. 8월에 1조 4천억 원입니다. 7월에는 1조 5천억 원이고요. 지난 5월에는 2조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평달에. 분기 말에는 더 많이 올라가서 4조 4천억까지 올라가고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은행 거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산 투자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분산 투자하지 않고 말입니다. 한 은행에만 집중적으로 넣어두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최고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만 믿지 마시고 다른 은행도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그러거든요. 절대로 한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않습니다. 분산해서 넣어두는 것 당연히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는 말 아시잖아요. 만에 하나, 설마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만에 하나가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게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은행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100% 지켜줄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